귀요미님의 질문이고요. 현재 가정에서 행동계약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도 보내고 계시고 실제로 아이의 문제 행동이 학교에서도 좀 줄어드는 그 결과를 좀 확인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집에서 또 그 학교의 결과를 통해서 강화제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의 협조 도움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좀 스스로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팁, 예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어떤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굉장히 노력을 잘 하신 것 같고, 일단, 네. 너무나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엄마의 손을 사실 떠난 거죠. 떠났을 때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선생님의 협조가 굉장히 좋다면은 사실 무난하게 우리가 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협조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고, 아이를 만약에 제가 좀 더 대하고 있다라면은 뭔가 더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협조 내용이 너무 많진 않았나? 뭐, 요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선생님도 어찌 보면 좀 쉽게, 아이들이 이거 아이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간단한 정보, 그래서 좀 이 내용을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늘린다. 아이가 이미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지 누가 사실 촉진을 좀 줘야 되고, 이게 집에서 아무리 촉진을 줘도 집에서 사실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당연히 이 행동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리를 일단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그나마 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어머님이 이런 촉진을 사실 주고 있는데 촉진을 주지 않아도 이 행동이 늘어날 수 있게 강화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의 행동을 늘리고 싶으면 학습도 마찬가지 이 행동을 늘리고 싶으면 강화제를 쓰죠. 그럼 어머님이 촉진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하고 엄마에게 검사를 받는 게 촉진을 줄여가면서 여기에 대한 강화를 좀 강하게 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이의 제가 이제 특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아이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한 단계 또 점프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더 강력한 우리가 강화제를 사실 써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강화제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용돈을 1,000원 받았으면 용돈이 이렇게 했을 땐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동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어렵다 그러면은 그 과제를 조금 더 낮춰서 선생님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들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계획한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교라는 곳이 부모님하고 좀 마음이 잘 맞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항상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선생님 좀 회유하고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난이도도 좀 낮춰서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방법이라서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쭈맘님의 질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불편한 상황이나 하기 싫을 때 손이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토큰보드 활용에 대해서 강의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해서 이런 토큰보드 활용을 이제 유치원 특수반 선생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아이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고 현재 선생님께서는 시도를 좀 보류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아이 두 손을 잡고 숫자를 세거나 다른 방법으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중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어머님께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소장님의 이런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부분 좀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 이 부분 일단 먼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답변 항상 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이거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 자, 아이 정보가 지금 사실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뭔가 하기 싫을 때 불편할 때 손을 뻗는다라고 했는데 이 행동이 맨날 일어날까요? 절대 아니죠. 맨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행동이 항상 나타나진 않는다고 했어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DRO 기억나시나요? 그쵸? 타행동 차별 강화,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화한다. 이 방법을 써봤을까? 이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문제행동이 지금 나오는 아이가 안 나올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토큰보드를 유치원 선생님한테 지금 부탁드리면 사실 유치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큰보드를 제가 열심히 지금 교육 현장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써본 선생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성공적으로 쓰는 선생님들을 제가 실제로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큰보드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들을 강의를 하고 그 실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소장님이 영상도 찍고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부탁하기가. 그러면은 일단 저의 강의를 들으신 우리의 정보가 더 있으신 어머님이 먼저 도전하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보드를 어머니가 먼저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행동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강화를 한다. 근데 제가 DRO라는 거는요. 토큰보드를 쓸 때요. 토큰보드를 처음부터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강화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토큰보드 우리 쓸 때는 얘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림에 붙이고 하이파이브 해줘 토큰 하나 받고 두 손으로 하이파이브 해볼까 토큰 받고 선생님 손잡고 숫자 세볼까 토큰 받고 아주 간단한 활동들로 토큰을 모아서 토큰이 일단 좋다라는 것부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토큰이라는 게 값어치를 갖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토큰 받아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토큰을 받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아이 수준에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가치를 심어주는 단계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강화하는 조건으로만 생각했으니까 문제행동 중재는 사실 덤이에요. 우리가 토큰이를 가르칠 때는 토큰이 문제행동에 대한 참을성을 굉장히 키워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먼저 이 토큰보드에 대해서 아이에게 개념을 알려주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행동이 그 개념을 알려준 후에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을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 좋은 적절한 행동이 나왔을 때도 강화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어머님이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